혜원이도 기대해도 되겠네. 점점 늘어나니까. 자, 우리 봅시다. 국어의 규범이라고 해서 처음 배워야 되는 요 한글 맞춤법. 근데 아마 한글 맞춤법 1학년 과정에서 한글 맞춤법밖에 없으니까 뒤에 뭐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 표기법을 빼고 한글 맞춤법만 해봅시다. 한글 맞춤법은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습니다 라는 거예요. 표기를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기준이 완전 달라졌어. 음운의 변동, 운은 소리를 보겠다라는 얘기지. 근데 한글 맞춤법은 표기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표기를 볼 때도, 표기를 적을 때도 원칙 첫 번째, 소리대로 적는데요. 아, 소리 나는 대로 적네요. 음운의 변동 그대로 적어주겠네. 아닐 수도 있겠지. 음운의 변동, 우리는 표기와 음운의 변동이 막 소리 나는 게 완전 달라지는 경우 많이 봤었잖아. 축하는 이렇게 적지만 소리는 어떻게 나? 축하로 소리가 나잖아. 무슨 소리 대기? 거센 소리 대기. 그치? 그럼 얘는 소리대로 적은 걸까? 이게 이제 표기예요. 이게 소리고 얘는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니겠지. 어법에 맞게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 자, 어법에 맞게 적는다도 밑에서 설명할게요. 요게 1항이고 2항은 두 번째 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의 두 번째 항은 띄어쓰기를 합니다. 단어는 띄어쓰기. 단어는 띄어쓰기. 얘들아, 문장에서 단어는 띄어쓰기.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지? 그러면은 품사별로, 단어는 품사별로 띄어쓰기 하주라는 얘기겠어요. 조사 빼고. 여기서 문제화되진 않겠지만 표준어라는 건 뭘까? 표준어. 언제? 시기가 하나 빠졌다. 현대사원말. 자, 현우가 갑자기 웃은 이유는? 그냥 저도 생각나는데. 놓쳐서? 잠깐만, 뒤에 가서 우리 표준어 여기서 한번 보자. 표준어는 지금 79페이지 잠깐 나왔는데,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첫 번째는 사회적 조건, 시대적 조건, 지역적 조건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중학교 때 많이 외우지 않았니? 그럼 교양 없는 사람들은 표준어 못 쓰겠네? 비속어 쓰잖아. 욕 쓰잖아. 교양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 사투리 쓰면 교양이 없는 걸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이 교양 있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현대 시민사회의 언어라는 얘기예요. 시민사회, 우리 시민들이 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 다 교양 있잖아. 이 시민사회에 편입된 우리들이 쓰는 두루 쓰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또 사는 사회이기도 하거든. 그걸 또 교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정도로 표준어 잠깐만 보고 왔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앞으로.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부해 볼게요. 소리나로 적는 거는 뭐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국어를 기록하는 한글은 원래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소리를 적어주는 글자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든 요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의문대로 우리 국어의 의문에 어떤 소리를 내든 그 소리를 기록을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요거와 대비되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은 의미 글자라는 게 있어요. 의미를 나타내주는 글자. 대표적인 게 한자예요. 한자는 소리와 의미가 한 번에 같이 다녀. 항상 우리는 요 글자를 보면 뭐가 떠오르니? 산이라는 게 떠오르지? 그치? 근데 우리는 만약에 배라고 써보자. 무슨 배인지 모르겠지? 배에 탔더니 배에 타서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무슨 배인지 우리는 맥락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만 나타내주는 글자예요. 의미는 맥락이라던가 어떤 그 상황에서 맞춰서 연결을 다시 시켜줘야 되는 거야. 글자 유형이 아예 달라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까? 한글은 표음 문자고요. 표시해줬어요. 음만 표시해주는 글자예요.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준다. 표의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를 표시해주는 글자다.
물론 소리도 나타내 주겠지. 자, 원칙 1번은 소리대로 적대는 요 표현 문자의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자는 거야. 표현 문자의 특징.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말소리를 그대로 나타낸 표현 문자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이겠지. 1번의 원칙으로 넣었으니까.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 그때는 어법에 맞도록 적습니다. 그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거는 밑에 보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습니다. 형태소 개념이 또 나오죠? 형태소의 의미, 형태소의 우리 개념 뭐였지? 형태소란? 뜻을 지닌 최소 단위. 뜻을 지닌 그 모습을 그대로 밝혀서 적어줘야 우리는 그 의미가 파악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꽃이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꽃이로 발음 나지. 그러면은 발음 나는 대로 그냥 꽃이 이렇게 적으면 무슨 생각이 나? 꽃이란 플라워라는 느낌이 드니? 아니지 떡꼬치 생각나지? 순대꼬치? 이 정도? 미안해. 배고파서 그래.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의미하는 바는 소리대로 적는 건 우리 표현 문자에 소리를 나타내준 한글의 특징을 잘 반영하겠다. 두 번째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거는 의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형태소를 밝혀서 적자라는 의미예요. 쌤 다행히 믿어요.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요 밑에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 이유.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알겠죠?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앞이라는 단어도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면은 발음이 앞으로 나지. 그렇지? 근데 조사를 붙이면 앞에 라고도 소리가 나죠. 피읍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비읍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다 다양하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오른쪽에 우리 한글 맞춤법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인데 여기만 한글 맞춤법은 언제 생겼냐면은 1933년 생긴 지 아직 100년도 안 됐어. 그럼 그전에는 맞춤법이 없었어요. 그냥 소리 난 대로 적었어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로 적을 때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 이게 목적이에요.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총칙에 대한 얘기, 지금 요 1장만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배워야 돼요. 1장을 우리가 지금 총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국 문제는 이런 거에서 나온다. 교과서에는 1장 총칙 1장 1항이랑 2항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뭐 학습활동이나 이런 데다가 요 3장과 4장과 5장의 내용 조금씩만 넣어놓고서는 거기서 문제를 내. 총칙 옆에 있는 원칙 1이에요. 총칙 있는 원칙 1, 2가 그 위에 있었던 1항에 대한 얘기. 원칙 1, 2가 1항에 대한 얘기예요. 요 원칙 1, 2는 1항에 대한 얘기. 두고 왔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출력 잠깐만 해볼게. 가끔 요 자모는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규정한 거예요. 자음과 모음에서 우리 법칙상에서 이름 바뀐 애들이 있었지. 기역, 디귿, 시옷. 그 얘기도 이따가 뒤에 가서 또 아마 내일 정도 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그럼 여기서 소리에 관한 것이 이제 소리에 관한 우리가 맞춤법을 보는데 소리에 관한 것은 여기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3장에 있는 내용으로 소리에 관한 것은 맞춤법 요 5항. 그러니까 요 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소리에 관한 것에 대한 또 내용도 모여 있고 여기서 형태에 관한 것에 대한 내용도 모여 있어요. 이제는 지금 소리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 소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의문의 변동을 꼭 연결시켜 줘야 돼. 의문의 변동. 이건 거 연결 안 되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음절의 첫 소리예요. 음절의 첫 소리는 한 글자의 초성을 얘기하는 거지. 음절은 한 글자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된소리로 적어주는 거 무슨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의문의 변동과 좀 비교를 해야 될까? 된소리 대기. 그래, 된소리 대기 옆에다 적어줘봐.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교체예요.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이 된소리 대기. 자, 유형화 하라고 했지. 1번은 2번은 용언의 어간의 니은 미음. 3번은 용언의 어미의 리을. 4번은 오케이 한자어 리을. 이런 얘네들을 꺼내놓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라는 거는 된소리 대기 조건과 맞는다는 얘기일까 안 맞는다는 얘기일까? 한번 추측해보자. 뚜렷한 까닭이 없대. 그렇지. 그러면 된소리 대기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된소리 대기 조건은 우리가 안다. 얘는 우리가 뚜렷한 까닭을 아는 거예요. 뚜렷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왔어? 자, 뚜렷한 까닭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뚜렷한 이유도 모르겠는데 소리가 된소리로 나와. 자, 어깨, 오빠 이런 단어들. 어깨라고 하면 원래부터 그냥 어깨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된소리가 중세국어에서는 된소리가 없었거든? 된소리가 별로 안 났어. 된소리가 별로 안 났거든? 근데 이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된소리 소리가 나네. 근데 이 된소리의 까닭을 우리는 된소리 대기 그러면 요 상황에 들어가니? 여기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적는 게 원칙이야? 1번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때는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면 어떻게 적으라고요? 소리대로 적어주세요. 소리대로 72페이지. 뚜렷한 까닭 모르겠어. 된소리 대기 조건에 적용하지 못해. 이 소리는. 그러면은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요 원리 1번을 적용해서. 자, 밑에도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라고만 나왔죠. 근데 얘가 어간의 니은, 미음이 아니었을 거야. 어간의 니은, 미음이었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무슨 상황인지 알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니까 그대로 표기를 해준다, 소리대로 적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여기 나오는 잔뜩, 담뿍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공부해주면서 얘는 용언의 니은 미음이 아닌데 된소리가 일어나네. 용언의 니은 미음이 아닌데도 지금 된소리로 그럼 적어줘야 되는구나. 뚜렷한 까닭을 우리는 모르니까. 사실 근데 저기 된소리 대기 3번에 어미 앞에 뭐라고 써있는 용언 땡땡. 자, 다만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하는 애들은 다만 이런 애들이죠. 다만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 이거 예사소리 뒤에 나는 된소리지. 기역과 디귿 받침에 나는 된소리. 이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된소리 적지 않니하니라. 싹둑 갑자기. 이때는 소리 우리 의문의 변동으로 소리 한번 적어볼까? 싹둑은 어떻게 소리 나니? 싹둑으로 날 거예요. 얘는 갑자기로 날 거예요. 근데 이거 된소리 나는 이유 우린 알고 있지. 된소리 나는 이유 왜 이렇게 된소리 나니? 그렇죠.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에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뒤에가 된소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이유를 아니까 뚜렷한 까닭을 아니까 된소리로 적어줘 안 적어줘?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된소리 대기를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지금 적용이 또 되는 거야. 알겠어? 그전에는 내가 요 용언의 어간어미 엄청 강조했었지. 근데 어간어미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어간어미가 뭔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된소리 대기 4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요 코스.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의 의미 밑에 한번 쓱 볼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다 공부했던 된소리 되기 조건이죠. 된소리 나기 조건이에요. 된소리 되기 조건에서는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뚜렷한 까닭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된소리로 안 적어도 알아. 이해됐니? 이유를 모를 때만 어떻게 해야 돼? 이유를 모를 때만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까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이유라고 하자. 이유를 알면 표기 소리대로 표기 안 해요. 이유를 모르면 자, 맞춤법 우리 1항에 적용되는 원리 소리대로 표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경우만 잘 정리해 주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맞춤법 요게 기본 또 원칙이니까 계속 이제 항목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밑에 구개음화도 한번 봅시다. 자, 구개음화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구개음화는 우리 뚜렷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원리 아니 모르니? 구개음화. 적어봐. 구개음화는 어떻게 일어나? 의문의 변동 교체에 들어가지. 누가 누구에서 디귿과 티읕이 이 모음 또는 이 반모음의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뭘로 가? 지읒과 치읒으로 가는 이 이유를 알아볼라? 이유를 알지? 그럼 소리대로 표기해 안 해? 안 할 걸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리했던 게 다르잖아. 미닷이라고 하지만 발음은 미다지로 나잖아. 소리대로 적었다면 이대로 적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는다. 그냥 구개음화는 너무 쉽죠? 구개음화는 그대로 하면 되는 응? 구개음화는 그대로 하면 되는 그대로 한다는 게 뭐야? 그대로의 의미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표기와 소리가 어땠어? 지금까지 했던 대로? 다르지, 그쵸? 앞에 된소리도 마찬가지야. 된소리도 된소리 되기 조건만 해당되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표기와 소리를 달리하면 돼요. 선생님, 어. 그거 앞에 갑자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갑자기? 여기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이거 몰라? 아니. 갑자기.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 비읍과 지읒. 근데 얘네들이 무슨 소리야? 예사소리.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된소리로 돼? 갑자기로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아니야. 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어? 우리 이유를 알잖아. 얘들아, 이게 큰 원칙이야. 사실 이 원칙 하나 얘기해 주면은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서 계속 바라보면 돼요. 오늘 설명할 거 거의 끝나긴 했어. 근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 항목 하나하나를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 원칙을 가지고. 알겠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두음 법칙도 그러면 오른쪽에 정리해 보자. 와, 이거 의문의 변동이네, 결국은. 자, 두음 법칙은 어떤 상황이었어? 여러분들 오른쪽에 정리합시다. 니은과 리을이 한자어예요, 얘는. 한자어 리을이 첫 소리로 오면은 소리가 나는 걸 꺼려한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탈락 조건이 하나 있었죠. 또 두 번째는 리을 소리가 니은으로 교체되는 현상도 있었었죠. 이게 두음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음 법칙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건 의문 변동 아니죠. 두음 법칙은 의문 변동을 좀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문 변동을 좀 초월해서 그대로 여자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두음 법칙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두음 법칙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얘는 두음 법칙대로 적어주세요. 두음 법칙대로 적어주세요. 두음 법칙대로 적어주세요. 원래 단어의 소리가 다른 거지만 용도 우리 용이라고 하지만 우리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 아니 혹시? 요 비룡 할 때는 룡이라고 읽지? 원래 룡이라는 글자지만 얘가 첫 글자로 올 때는 용이라고 이렇게 변형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표기와도 같이 표기와 소리가 같이 나는 요 원리니까 또 의문의 변동도 아니었어요. 두음 법칙은.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의 첫 머리 이후에는 보는 대로 적는 거예요. 지금 표기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73페이지 다이나. 자, 다만 우리 이런 것들 공부해야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은 열율이라고 하지 않고 열율로 적습니다. 모음과 니은이에요. 그럼 예시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는 뭐 규율, 분열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시로 한번 해봐. 나는 이 모음은 방어율 좋아해. 방어율. 우리 야구 이렇게 보면 투수 방어율 이렇게 나오잖아. 타율 좋아해. 나 야구 좋아해갖고 요렇게 타율. 근데 원래 이 소리는 률 소리예요. 자, 니은은 백분율. 요 소리예요. 백분율. 이럴 때만 우리는 률 글자를 율로 적어줍니다. 리얼 이렇게 할 때도 열로 적어줍니다. 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12항은 그대로 두음 법칙이었지. 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될 거야. 라레 로레 루루루가 라네 노네 누루로 적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를 알면 소리대로 적는 거죠. 근데 두음 법칙은 우리가 음운 변동 파트에서는 안 넣어. 교체 탈락 축약 첨가에 넣니? 안 넣지? 그러니까 얘는 또 별도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 라는 거. 자, 한글의 자모 이름을 지금 주고 있죠. 한글의 자모. 여기서도 보면은 요거는 그냥 지금 해버리자. 그래. 기역, 디귿, 시온만 이름이 달라요. 다른 애들은 여기 점점점점 여기에 이 점점점점 요 부분에다가 공통된 이제 모음들, 자음들을 넣으면서 이름을 만들어 줬거든. 니은, 미음 이렇게. 근데 그 법칙에 그 규칙에 어긋나는 애들이 기역, 디귿, 시옷이에요. 우리 세종대왕이 처음에 요 글자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니은으로 읽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국민들한테, 국민 백성들한테. 근데 이거를 니은이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그거를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 문장으로 써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자로 설명해야 돼. 근데 은이라고 하는 한자는 있거든. 감추로 은둔하다, 은둔고수다 이럴 때 은자 있잖아. 근데 이런 글자들이 없었어. 원래 얘도 기읍으로 만들고 싶었고 디읒으로 만들고 싶었고 시읒으로 만들고 싶었거든. 근데 이런 글자들은 한자어에서 대응되는 음들이 없어요. 윽 이런 소리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와 최대한 비슷한 요런 한자를 가져와서 이게 역이라는 글자거든요. 자, 요 글자처럼 읽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윽으로 읽겠니? 역으로 읽겠니? 역으로 읽었겠지. 이 끝도 요 끝 말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는 끝이라고 읽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끝이라고 읽었어요. 끝이라고 된소리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끝 말이라는 글자에 요 소리로 읽어라고 사람들은 얘기했겠지만 이것을 으스로 읽어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사람들은 끝으로 읽었겠지. 옷도 마찬가지야. 옷 의자를 가져와서 야 요거 옷 의라고 하는 그 글자에 옷 우리가 입는 옷 소리처럼 비슷하게 으스로 읽어야 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옷이라고 읽었겠지. 그런 것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달라요. 요 세 가지가 다르고 그걸 나중에 1933년에 아까 한글 맞춤법 제정할 때 다시 한번 그냥 원칙대로 그냥 바꿔버릴까 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관용을 인정해서 그냥 고착화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다른 거고 또 하나 더 히읗 같은 경우도 자 표기는 이렇게 하지 발음은 어떻게 하니? 된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을 해줘야 되지. 근데 히읗으로 끝나는 유일한 명사예요. 얘가 명사 중에서 히읗으로 끝나는 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활용이 되면 또는 활용이라는 건 문장에서 들어가서 쓰게 되면 좀 다른 변용을 보여. 자 히읗이 있다. 히읗이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히읗이로 발음이 나. 연음되지도 않아. 요 히읗 소리가 연음도 안 돼.
히읗 소리가 우리가 소리 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지. 목청이 흑 소리다 보니까 얘가 이 목청을 따라서 입의 경국의 연구개를 따라서 잇몸을 뚫고 입술을 뚫고 나와야 되는 소리야. 목청부터 시작된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리로 탈락되거나 다른 소리랑 축약되는 그 경우가 많아요. 히읗이 온전하게 소리 날 때는 모음 그 앞에 있는 자리 초성에서밖에 소리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이 받침 히읗이 시옷으로 바뀌는 이런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 국어 여러분들의 의문의 변동으로는 그냥 특수한 용례라고 보면 돼요. 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티읕이야. 그래서 티귿이 아니라 티읕이야. 그러면 선생님 요 지읒부터 얘네들은 한자가 있었나요? 아니 한자 없었어. 한자가 없는데 이 소리는 받침 소리로만 우리가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받침 소리는 지금 우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이잖아. 근데 중세국어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사방울 이렇게 시옷까지도 발음을 해줬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까지도 발음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얘네들은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른 이유를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거고 넘어가서 자 모음의 표기 얘 한번 중요하게 여겨봅시다. 특히 구황 자 구황은 의 소리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은 의로 내요. 근데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도록 의로 적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11페이지인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1페이지 옆에다가 요 이중모음 의의 발음 여기를 연결시켜 놔야 돼. 페이지 11페이지 옆에다가 그 참고로 써주세요. 페이지 11페이지 아까 페이지 이동해서 보자. 요 구항 옆에다가 우리 교재 11페이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의의 발음 의의 발음에 대한 공부를 또 해주셔야 되고 얘는 의는 첫 글자만 의로 발음해줘요. 두 번째 글자부터는 의 혹은 이로 발음해도 괜찮아요. 조사 같은 경우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에로 발음해도 괜찮아요. 자 밑에다 적어볼까? 민주 주의 의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라고만 날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소리 날 수 있는 가능성들 다 적어봐. 민주주의로 날 수도 있고 의로 날 수도 있고 의로 날 수도 있고 의로 날 수도 있지. 기본적으로 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이로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조사예요. 그쵸? 에로 날 수 있어요. 얘는 첫 글자니까 뭘로만 나야 돼? 의로만 나야 돼. 얘는 이로 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조합하는 거야. 1번 선택지는 뭘로 조합하겠어? 의 조합. 또는 두 번째는 이 조합. 이 조합. 이런 식으로. 틀린 거는 또 뭐가 틀리겠어? 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안 걸리지? 이로 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로 주거나 4번은 이 이렇게 줄 수 없는 환경에서 얘를 주는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또 나오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의 의의를 통해서 의 발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의 발음에 대해서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어렵진 않죠? 그것도 민주주의의 의의를 발음을 외우진 않아도 되죠. 어떤 거? 민주주의의 의의. 각 자리가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본 다음에 조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그럼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써서 외울 거야? 안 외워도 되잖아. 그 순간 조합해도 되잖아. 어디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만 딱 보고. 그쵸? 요 소리들이 중요해요. 조사의 소리와 첫 글자의 소리. 자, 여기서도 파랑에서도 이런 얘는 애 소리가 나지만 우리는 얘로 적어줘야 돼요. 혜택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혜택이라고 지금 표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소리에 관한 것이고요.